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그래도 오늘은 밥 못 먹겠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죠. 설 연휴 마치고 11일 만에 돌아온 중국 증시는 예상했던 만큼의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8%의 급락세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지난주까지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포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반등까지 코스피가 연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보합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죠. 지금 이것을 기술적인 단기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기조의 변화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 고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면 저희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786-1022-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분 모셨는데요. 엑스원의 김재윤 전문가, 강성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기 힘드시죠? 예, 시장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적인 타격 어느 정도 받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시장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김재윤 전문가님 먼저 분석해 주시죠.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상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의 80%가 다 하한가를 가고 있고요. 아마 중국 증시는 10%가 최대 하락폭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까지 갔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유럽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조금씩 반등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율인데요.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점이 그 원화 가치도 하락을 유도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세를 좀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매도를 약간 기관들이 받쳐주면서 시장이 약간 보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차적인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향이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만큼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오후장도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흐름으로 보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은 시장 일단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강성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우한 폐렴 이슈로 일단 하락을 명분을 찾았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잘 판단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1981년 이후로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3번 정도의 감염병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1개월, 3개월, 그리고 6개월 후 주식 시장의 이제 수익률을 집계를 해보면은요, 평균적으로 약 0.4%, 그리고 3개월째는 3%, 6개월째는 8.5% 정도의 반등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이슈가 지나가면은 이런 통계를 이번에도 어느 정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최근에 이제 하락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 지금은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체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업종 부분을 보게 되면은 대형주하고 중형주, 소형주를 보게 되면은 하락폭이 제일 컸던 업종이 이제 소형주입니다.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참여를 하고 비중이 많은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슈에 민감한 쪽은 개인 투자자들이다. 그리고 공포 심리에 이제 질려가지고 매도 그리고 투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투매보다는 저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조금 홀딩 전략이 맞지 않나. 그리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실적 부분,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끼리도 시장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그 대응 방법이 달라질 거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조언들 여러분들 챙겨보셔야 합니다. 오늘 꼭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그럼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출발합니다.
톡 쏘는 종목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기다리는 동안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세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컴텍 보겠습니다. 금 따라 반짝반짝 상승세를 시연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2017년도에 몽골의 금 광산 채굴 사업을 했던 바가 또 주목이 되면서 사실 금 가격이 들썩일 때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 하나 있죠. 테마성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부각이 되고 달러나 금값이 상승세를 시연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엘컴텍의 주가도 들썩이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17%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상승폭은 거의 다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건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나와 보겠습니다. 자회사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4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이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0% 넘는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자회사인 이 PC 조립 관련 부품 납품 업체죠. 늑대와 여우 컴퓨터의 실적이 반영됐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이 기업은 온라인 쇼핑 관련 기업이잖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밖에 많이 안 가고 집안에서 온라인 쇼핑을 즐겨야 한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 탄력도를 더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뒤에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LG화학 보실까요? 작년에 실적 부진, 하지만 그 매물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요 8,956억 원으로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나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동차 배터리의 매출 1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기업의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 배터리 사업 분사 가능성 시사하는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포착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3% 넘게 떨어졌다가 지금 상승 쪽으로는 플러스 3% 넘는 강세, 장중의 변동성이 7%가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대 양봉 그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다면 LG화학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순위로 놓고 체크 도와드릴게요. 앞선 두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엘컴텍 볼 텐데요. 김재윤 전문가님, 테마성 움직임인데 장중 변동성이 꽤 심합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엘컴텍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금 관련주인데요. 금 관련주로는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광물 관련주들이 다 구리랑 관련이 많아요. 근데 구리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바람에 유일하게 금이랑 엮인 종목은 엘컴텍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뭐 금 ETF라든가 실제로 금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1, 2주 동안 굉장히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이 반등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시장 회복한다고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이는 금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몰림이 엘컴텍의 주가를 부양하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17%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1, 2주간에 급락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꾸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해지 차원으로 조금은 담아놨다고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살만한 게 마땅치 않고요. 시장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한다거나 아니면 급등주를 따라가기 힘든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 이후에 2% 정도 양봉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중국 증시가 또 빠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중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은 엘컴텍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져나온 순간 지금 구간에 좀 매수가 좀 괜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좀 고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월 내내 지속될 것 같아요. 때문에 2월 내 중에는 한두 번은 분명히 또 수익을 줄 구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시장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엘컴텍에 대해서는 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나와는 어떨까요? 일단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 전해지고 있는데요. 강성현 전문가님 짚어주실까요? 네, 다나와를 보게 되면요, 좀 매번 놀라는 기업입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타사 포털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 그런
사이트 그런 플랫폼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영향력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부분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좀 좋은 실적으로 시장 대비 항상 좋은 실적을 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4분기 매출액이 15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62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 실적 증가는 이제 자회사, 뭐 다나와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뭐 늑대와 여우 컴퓨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실적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육군 IT 기기를 공급한 실적이 반영이 돼가지고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일회성 실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요, 항상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매년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의 이제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가격 비교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입지를 아직 건재하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투자 의견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종목도 긍정적인 평가 나왔네요. 다나와까지 고 의견 체크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텐데요.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